탐욕을 자극하라. 탐욕은 최고의 비법이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내 과거가 특이해서인지는 몰라도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준다.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라. 그러면 돈은 절로 따라온다. 이 간단한 진리야말로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비법 중에서도 최고의 비법이다. 그런데도 그 비법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 비법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도덕성의 치명타가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등잔 밑이 어두워서 못 보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종류의 다단계 사업은 탐욕을 자극하는 종교 집단의 성격을 차용하고 있고, 기실 알고 보면 종교들도 수년천간 이 비법을 애용해왔다. 여기서 내가 비법 중에 비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압도적인 다수가 그와는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근면 절약 검소와 같은 미덕을 배우고 살지만 본능적으로 나태 낭비 사치에 더 끌린다. 꼬박 월급을 모아가는 성실함과 일확천금을 바라는 투기의 마음도 공존한다.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고 하지만 남보다 월등하기를 원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사치를 위해 몇 배의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세상의 모든 깜짝 돈벌이 뒤에는 비합리적인 존재인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로또와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기실 모든 종류의 사업은 인간의 탐욕을 먹고 불가사리처럼 크는 존재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게이트는 사람들의 탐욕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탄생하지 못했을 사건들이다. 뇌물 역시 탐욕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친구다. 큰 돈을 벌려면 탐욕을 자극하지 못하는 작은 계획은 세우지 마라. 그것은 사람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마법이 없다. 대중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큰 계획을 세워라. 증권시장은 17세기 이후 대표적인 투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 위 산물이다. 미술시장, 골프장 회원권과 땅, 좋은 집은 말할 것도 없다. 탐욕은 거부할 수 없는 당신의 친구다. 당신이 처음으로 증권회사를 찾아갔던 날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처음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날을 생각해보라. 그림 가격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증권시장이 미쳐 날뛰던 때를 생각해보라. 그렇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처럼 돈에 대한 열망이 전체주의적인 면모를 가지고 이 인간을 압도했던 적은 없었다. 가장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유일한 목적이고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쓸데없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재산의 증가를 위해서만 쓰도록 강요되고 있다. 먹을 것을 얻기에 급급한 사람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써도 모자라지 않는 부를 가진 사람도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재물의 의미가 이미 추상적인 영역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억만장자에게 부는 은행의 높은 예금고로 표시될 뿐이지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지만 탐욕에 눈이 멀면 투자라는 미명하에 호주머니 속에 확실한 현금을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으로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또한 인간이다. 아니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바보 천치거나 천원 지폐의 인물과 견줄 만한 성인임에 틀림이 없다. 고상한 체하는 인간들은 정말 탐욕 덩어리들이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 앞에 데려와 보라. 나는 당신 앞에서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즉시 입증해 보일 수 있다. 이유 없이 내게 충성하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노리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만인의 존경을 받는 성인들이라고 해서 뭐 별로 다를 것은 없다. 성인의 칭호를 기대하고 사후의 명성을 추구하는 행위야말로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탐욕스러운 행위 아닌가. 실제로 나이 90세가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젊어진다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돈보다 사후의 명성을 꼽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절대 탐욕은 아니라고? 그렇다면 여기 독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특별한 정보가 있다. 강남의 내 부자 친구들이 은밀히 주고받는 정보에 의하면 내년 말에는 주가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어서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억 원을 돌파할 거라고 한다. 당신의 지금 기분은 어떤가? 그리고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으면, 세관에 억류된 기금 속에 저가 수익 계약이 가능하다는 은밀한 정보를 방금 입수했다면, 골동품의 문외 아닌 사람이 대대로 물려받은 오래된 도자기를 당신에게 팔겠다는 제안을 해오면, 우연히 벼룩시장에서 이중섭이나 청경자 같은 유명 화가의 그림을 발견했다면, 아는 친구의 소개로 최근 만난 지인이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상속 문제가 생겨 강남 아파트를 오늘 금매로 당신에게 먼저 팔겠다고 제안해오면, 도시계획과의 공무원인 친구가 신도시 예정지의 극비 정보를 당신에게만 알려주겠다고 하면, 상장 직전에 유망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이라크에 주재하는 친척과 전화통화 중에 모 상장회사가 방금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당신에게 알려준다면, 기가 막힌 경매 물건을 땄다는 사람이 잔금을 공동 투자하고 수익을 반반 나누자는 제안을 해오면, 비자금을 세탁해주면 50%의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음마 아파트의 재개발 허용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급비 정보를 일반인으로는 당신이 제일 먼저 입수했다면, 그리고 그 정보들을 당신이 믿을만하다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 탐욕은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가르침대로 현실에 만족하고 돌부처같이 가만히 앉아있을까? 아마 조건반사로 아드레날린이 샘솟고 심장박동이 빨라질 것이다. 탐욕을 주체 못해 당장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심경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기분이 더러워지거나 속이 새카맣게 탈 것이다. 사실 인간의 탐욕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자체를 가능케 한 주식시장은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이 벌이는 심리게임의 세계다. 하지만 매출 부진, 자본 잠식 등으로 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은 아주 미미하다. 그래도 이 부실 기업들의 대주주들은 기업 내용을 알리 없는 개미들을 상대로 물딱지를 팔면서 투기판의 전주로 영화를 누린다. 뭐 사실 묻지 마 투자가 대세인 코스닥에서는 기업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들이 남의 주식을 사고 팔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왜 빌 게이츠나 이재용 그리고 모든 잘나가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은 돈도 많은데 남의 주식은 한 주도 안 사는 것일까? 그리고 왜 정부는 개미들의 피해를 잘 알면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미래의 주식 시세에 어떻게 반응할까? 매월 연속해서 6개월간 각기 주가 상승세와 하락세를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를 주식의 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1월 3일에 익명의 편지를 받는다. 1월 중에 시장이 상승세로 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건 이미 잘 알려진 1월 효과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2월 1일에 다시 편지가 도착해 2월에는 시장이 하락세라고 알려준다. 이 역시 예측이 맞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시 3월 1일에도 편지가 도착하고 그 편지의 예언 또한 적중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달 편지를 받게 되고 그 편지의 예언이 모두 맞아 떨어진다. 7월쯤 되면 당신은 그 익명의 조언자를 완전히 믿게 된다. 그리고 어떤 해외 펀드에 투자해보겠느냐는 권유 편지를 받는다. 당신은 앞뒤 볼 것 없이 가진 돈을 몽땅 쏟아붓는다. 그리고 당신은 2달 후 무일푼이 된다.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역시 그런 수수께끼의 편지를 2통 받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2번째 편지로 끝이었다. 첫 번째 편지의 예측은 맞았지만 2번째 편지의 예측은 틀렸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것은 인간의 탐욕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 사례다. 이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화번호부에서 1만 명의 이름을 골라낸다. 그리고 그중 절반에게는 상승 장세라는 편지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하락 장세라는 편지를 보낸다. 다음 달 초 첫 번째 편지의 예측이 적중한 쪽에게 다시 2번째 편지를 쓴다. 절반인 2,500명에게는 상승 장세, 다른 절반인 2,500명에게 하락 장세를 예측하는 내용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명단이 150명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보낸다. 그리고 150명가량의 사기 대상이 선정된다. 이 사기 수법에 드는 비용이라고는 우표가 몇백만 원이 전부이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위에는 엄밀하지 못한 통계를 이용하여 각종 브로커들이 그러한 사기를 치거나 현혹시키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어떤 회사의 주식값이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올랐다는 것을 근거로 그 회사의 주식에 큰돈을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상황, 어떤 아파트의 값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올랐다는 것을 근거로 그 지역 아파트를 사라고 꼬드기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크 사업에 수백만 명이 관심을 갖는 것도, 부동산 재테크 강연회와 각종 투자 설명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경로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은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뿐이다. 그렇다. 탐욕을 자극하면 돈은 절로 온다. 탐욕에는 당할 자가 없다. 탐욕은 해도 가리고 달도 가린다. 탐욕에 눈먼 사람은 노예처럼 부릴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변함없는 사실은 탐욕이 아드레날린을 촉매제로 투기와 결합하면 언제나 돈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과실은 언제나 탐욕을 자극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건을 조작한 똑똑한 자의 몫이다. 당신은 기껏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 뿐이다. 투기판에서 보통 사람은 대부분 조연이나 희생자의 역할에 그치고 만다.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라는 미명하에 날린 그 많은 돈을 생각해보라.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와 통한의 눈물로 지샜는지를 기억해보라. 뼈 아픈 실패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가정불화를 겪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틀림없이 주식 투자로 떼돈 벌 생각에 혹은 투자를 한답시고 꽤 많은 돈을 날렸을 것이다. 빌려주고 떼인 돈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또 다단계의 유혹에 넘어가 제법 많은 수강료를 갖다 바쳤을 것이다. 도박으로 날린 돈도 상당할 것이다. 그때마다 이번만은 확실하다고 믿었겠지만 당신은 아마 지금쯤 발등을 찍고 싶을 만큼 후회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알 것이다. 성공은 고사하고 그런 실패만 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능력을 무시한 탐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탐욕은 인간에게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 없는 마물과도 같은 것이다. 인간은 모두 탐욕의 동물이다.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다. 사기꾼이 범죄자보다 사업가 중에 훨씬 많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일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현존하는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탐욕스런 사람이라면 탐욕을 자극하면 돈은 절로 따라온다는 말을 꼭 명심하라. 거꾸로 이용하라.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탐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다면 왜 인간은 탐욕에 그토록 쉽게 끌리는 걸까?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유전적으로 탐욕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불만족은 인류의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진보의 역설. 저자는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선사시대 인간들은 폭력적이고 약탈을 자행했다고 한다. 즉 때때로 서로를 죽였고 언제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관대하고 자비롭거나 이슬에 젖은 대지를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던 낭만적인 초기 인간은 식량을 얻기 위한 무자비하고 원시적인 경쟁에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반면 아무리 식량을 많이 쌓아놔도 만족할 줄 모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던 초기 인간은 살아남고 번식하여 그들의 유전자를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불만족이란 스트레스 유전자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옛날의 스트레스는 우리 조상들이 멀리 숨어있는 사자를 더 잘 보거나 적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더 잘 듣도록 자극했을 것이다. 따라서 아마도 적자 생존이라는 경쟁에서 앞서 나간 사람들은 바로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호모사피엔스였을 것이다. 사실 탐욕과 투기 심리는 어떤 면에서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우리가 서로를 경멸할지라도 결코 그런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것처럼 본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만 역사의 한꺼풀을 벗겨내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투기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17세기 이후만 보아도 163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1690년대 영국의 주식회사 설립분과 1719년의 사우스시 파동, 1820년대 영국과 유럽의 이머징 마켓, 1845년 영국의 철도회사 버블, 1860-70년대 미국의 부동산 및 주식 투기, 1920년대 후반 미국의 주식 투자 열풍, 1980년대 차인 매수 붐과 정크본드 투기로 설명되는 카우보이 자본주의, 일본의 버블 경제를 설명한 가미가제 자본주의, 1990년대 인터넷 버블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것이 투기라면 투자와 도박과는 어떻게 다를까? 투자와 투기는 백지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투기는 실패한 투자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한마디로 투기는 시장 가격이 급변하는 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투기와 도박의 심리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돈을 벌기 위해 불가피한 위험들을 감수하는 투기에는 탐욕과 공포가 수반되고 위험을 즐기는 도박에는 나쁜 투기라는 오명이 따라다닌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하여튼 내 생각에 투기는 이기적 유전자를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물론 본능에도 가깝다. 새로운 산업의 태동이나 기존 산업의 수익률 변화,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 사회 구성원의 눈에 새로운 것이 출현하면 투기적 광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가치의 거품이 발생하고 수많은 순진한 투자자들이 일확천금을 향해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끝내는 버블과 투기의 희생자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경험은 훌륭한 선생이다. 하지만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한다. 인간의 욕망처럼 투기는 원래 그 끝이 없는 법이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투기공화국이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파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런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르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운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쉬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